네, 간혹 이 전조등은 밤에만 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처럼 빗길에도 꼭 필요한 게 바로 전조등입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10명 중 3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교통사고를 유발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빗길에 꼭 지켜야 할 또 다른 안전운행 수칙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전라북도 군산의 한 도로를 달리고 있던 제보자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차량 한 대가 엄청난 굉음과 함께 사고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룸미러로 봤을 때 너무 세게 달려온다 싶어가지고 저는 좀 사고 나겠다 싶어가지고 브레이크에 이제 발을 올려놓은 상태였고요. 90에서 100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 차는 한 130, 40은 받고 온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차량은 커브길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앞서가던 청소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으면서 중앙분리대까지 밀려나고 말았는데요. 자, 사진 한번 보실까요? 와, 차량의 형태를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는데요. 청소 차량은 전도되기까지 했습니다. 작은 사고가 아니었던 만큼 운전자들의 상태 또한 심각했다고 하는데요. 이 조수석에 타고 있던 분이 가장 많이 다쳤습니다. 다행히 이제 내치렸다고 의식을 회복을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날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운전자를 구하려고 했는데 운전자가 안 보이니까 운전자가 없다고요? 사라져버렸습니다. 동승자는 차 안에 쓰러져 있는 가운데 운전자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실마리는 도로 CCTV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일단 빠르게 달려오던 문제의 차량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가드레일과 충격을 하면서 청소 차량을 연이어 추돌하고 말하는데요. 이 사고로 인해 도로는 순식간에 마비가 됐고 그 사이 자, 보이시죠? 문제의 차량에서 운전자가 내렸습니다. 부상이 작진 않았을 텐데 그 상태로 도로를 가로질러 갓길을 따라 걸어가던 운전자. 아니 어딜 가요? 그야말로 도주를 한 건데요. 사고 지점에서부터 한 300m 다리 밑에 있는 아니 조수석에도 사람이 있었다면서요? 소변을 보고 있었죠. 경황이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순차차가 이제 오다가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이 소변을 보고 있으니까 그분이 이제 운전하는 분인 걸로 이제 발견했죠. 자기 친구분들하고 그 간단하게 정시 때 소주를 한 병 정도 마셨다고 음주운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했군요. 아니 그러면 이게 도주권으로 해서 더 처벌을 받을 수 있겠나요? 그렇죠. 도주로 황당하네요. 특정 도주 차량으로. 그날 운전자는 이 많은 일을 거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더 이상 나 혼자만의 사고가 아니죠. 이미 일어난 사고는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른 새벽입니다. 제보자는 출근길인데요. 자, 그런데 저쪽에 반대쪽에 수상한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좌측에 그 차가 둘이 서 있길래 처음에 단순 사고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 가까이서 가서 보니까는 잠시 차량을 정차한 뒤 어이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승용차가 승합차를 일부러 계속 들이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무슨 감정이 있는 건가요? 저는 좀 많이 놀랬고 그냥 계속 보고만 있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이제 112에 이제 신고를 하는 찰나 이제 뒤에 경찰차가 바로 와가지고 예, 마침 출동한 경찰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차량으로 향했지만 도주하네요.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급해진 경찰은 그 길로 도주 차량을 쫓아갔는데요. 2km 정도 추격을 했습니다. 근데 용의 차량이 그대로 그냥 다시 도주를 해가지고 더 이상 가지 못해 저희가 신속하게 정지시켜서 검거했습니다. 대체 그날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조금만 경찰이 늦었더라도 큰일로 번질 수 있었을 텐데요. 자, 보시죠.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결코 작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그를 잡아야 했는데요. 도대체 그는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당시 상황을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상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거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얘기인데요. 사진 지정을 얘기하면은 그 조름심터가 있어요. 나한테 그 휴대폰을 빌려달래. 위에는 알몸 위에 잠바 하나만 걸치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리고 빌려주고 싶지 않더라고. 이 차가 오늘 사고가 나겠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저 차가 가서 그걸 받으니까 사고가 나는 거지 뭐 지가 뭐 별 수 있겠느냐. 가는데 뒤에 가서 차를 받더라고. 평생 공포감을 내가 처음 맛봤어요.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는지 걱정이 되는데요. 어땠나요? 11명의 고령의 노인들이 타고 어이구, 계셨는데 저런. 중상을 입으신
분들은 없고 다행히 모두 경상 타박상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피해자는 그렇게 수해 많이 정신과 진료를 타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확인되었고 자세한 그 사건 경위는 피해자를 조사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특히 한순간 흉기가 될 수도 있는 게 바로 차량이죠.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위험할 수도 또 유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정말 무섭네요. 블랙박스 핫클립입니다. 먼저 제보자 앞에 가는 굴삭기 차량을 주목해 주세요. 교차로를 거의 다 지나가려던 그때 넘어가네.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도 무사히 지나갑니다. 보는 사람이 더 놀랐네요. 사고 왜 없이 그랬을까요? 다행입니다. 자, 여기는 러시아입니다. 일단 오른쪽에 있는 차량과 그 앞에 있는 차량이 뭔가 문제가 있는 듯한데요. 경적 울리는 소리도 들리고요. 자, 그러자 어김없이 차에서 운전자가 내립니다. 화가 잔뜩 난 걸음걸이로 앞차로 향하는데요. 창문이 열렸습니다. 러시아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아이고 개가 나오네요. 못 싸우죠 저런 경우에는. 네. 큰일 날 줄 알았더니 난감합니다. 다행히 큰일 없었네요. 자, 마지막 핫클립 영상입니다. 빨간 신호에 잠시 대기하는데 트렁크 사람인가요? 트렁크에는 2명이고요. 처음에는 그건 줄 알았어요. 도와달라고. 근데 보니까 사람이 있어요. 같은 걸로 이제 장난치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워낙에 차가 이제 많이 다니는 도로다 보니까 저런 데서 장난을 치면 안 되죠. 사고 나면 큰일 나죠. 일단 문을 닫고 그때서는 안 출발을 되는 합니다. 장난이에요. 그런데 달리는 차 안에서 또 문을 여네요. 아유, 이 장난으로라도 이런 행동 절대 안 됩니다. 안 되죠. 자, 이번엔 내부 순환도로입니다. 사고가 난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예. 차로를 비켜가야 하는 오른쪽 차량이 앞으로 들어옵니다. 위험하다는 판단에 클락션을 한번 울렸는데 그때부터 창문을 내리고 이제 욕설을 하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빠르게 달려온 오른쪽 차량이 제보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위협적으로 다가옵니다. 부딪힐 뻔했어요 지금. 이 노골적으로 그래가 이렇게 잡고 하는 오십시오. 건데요. 고의급정거로 제보자를 위협하는데요.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또 거예요. 2개의 차로를 물고 가면서까지 제보자의 진로를 상당히 위험하게 방해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러면 계속 위협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사고 납니다 이러다. 상대방의 위협 운전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급기야 결국 제보자 앞을 막았어요. 막아서기까지 하는데요. 내리기까지요. 신고할 테니까 알아서 해요. 욕을 하는 것 같은데요. 쳤어요 지금. 근데 경찰한테 신고를 하겠다라고 해서 전화를 꺼내야 되니까 이제 전화를 뺏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안 뺏기려고 했더니 일단 주먹으로 제 얼굴을 치시고 저런. 아저씨 가는데 같이 껴좀 뒤에 있는 사람 놀래요 안 놀래요? 도로 위에서 결국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차량들은 달리고 있는데 이건 너무나 위험한 행동이죠. 이러면 안 바로 되죠.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신고해라라고 화를 내시면서 이제 다시 본인 차를 타고 도주를 하셨죠. 전과가 생길 거고 벌금이 나갈 거고 아마 법정에서 처벌을 받게 될 거다라는 정도까지는 들었어요. 운전자 스스로가 도로 위에서의 위협 운전이 어느 법적인 처벌보다도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1차로로 빠르게 주행하는 차량을 주목해 주십시오. 아이고, 보셨나요? 갑자기 사고가 넘어졌어요. 벌어졌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일단 제보자가 구호 조치를 위해 제일 먼저 뛰어갑니다. 걱정스러운 게 저분이 많이 안 다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밑으로 봤더니 차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으니까 밑으로 보니까 그분이 많이 움직이시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 생각보다는 그 119에 이제 구조 요청을 했죠. 그 다음에 멀리서 오는 차를 보고서 그 차를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정상인데 너무 급하게 탁 그분도 끼지 않았나. 차로 변경을 할 때는 뒷차를 충분히 살펴야 합니다. 교통의 흐름을 파악해서 운행해야 사고를 피할 수 있겠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왕의 한 도로인데요. 바퀴도 빠졌어요. 충격이 얼마나 큰지 바퀴가 2개나 빠져버렸습니다.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다가 많이 긴장되고 그럼요. 정신이 너무 없었어요. 그날 비도 많이 왔는데 터널 빠져나오면서 좀 가속을 하신 것 같아요. 이번엔 바닥이 젖어있는 한 터널입니다. 아무래도 밖에 비가 좀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터널 밖으로 나가자마자
트럭 한 대가 사정없이 미끄러집니다. 방음벽 같은 게 다 부서지고 그래서 잔해도 많이 떨어져 있었고 충격이 많이 컸을 것 같습니다. 평소랑 크게 뭐 아주 위험하다고 느끼지는 않았는데 터널 안에도 좀 물기가 좀 있었고요. 이 두 사고 모두 빗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일어난 건데요. 자, 빗길 과속. 얼마나 위험할까요? 빗길 과속의 위험성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가 온다는 가정하에 차량을 출발시키고 빗속으로 달려갑니다. 지금 제동을 걸고 있지만 전혀 서질 못하죠. 브레이크를 비교를 한번 밟고 해볼까요? 서지네. 저속 주행을 하다 바로 멈추는 차량과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100km 이상 달리게 되면은 수막 현상이 발생합니다. 수막이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자동차가 물리를 떠서 주행하기 때문에 제동도 길어지고 그리고 조향도 불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제 불능 상태에서 이제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조등 켜고 차간거리 확보하고 규정 속도보다 감속 운행하는 것 잊지 마시고 출근길 안전운전 부탁드립니다. 눈길 운전만큼 위험하다 그러죠?